알겠죠?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했잖아. 맞습니까? 잠깐만. 그게 연립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연립 방정식만 했었다면 이번에는 2차식이랑 혼용돼 있는 거, 혼용돼 있는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그 해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 너무 겁먹지 말고 어렵지 않아요. 항상 풀이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여러 몇 개 갈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거 뭐 풀이 방법이 몇 가지냐,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안 해도 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일단은 연립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연립 방정식이란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묶음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립 방정식에서 모든 미지수를 다 딱 확정된 값으로 구하려면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연립 1차 방정식 했을 때 문자 x랑 y 두 개로 주잖아요. 아니면 뭐 a랑 b 이렇게. 근데 그거 식 하나였으면 a랑 b 또는 x나 y를 딱 확정된 값으로 구할 수 없었지. 해가 무수히 많았잖아요. 근데 식이 딱 두 개 생기는 순간부터 그 x랑 y를 확정된 값으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미지수를 확정된 값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2번.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의 정의와 해법을 써라. 이원이라는 게 뭐냐? 문자가 두 개란 뜻입니다. 문자가 두 개란 뜻이에요. 그럼 1원이면 문자가 한 개, 3원이면 문자가 세 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중학교에서 봤다시피 또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위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문자가 두 개인데 차수가 이제 2차, 1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그렇게 나오거든. 대부분 문자가 두 개인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아까 몇 개라고?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차수가 지금 1차 이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1차 식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차랑 1차 하나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러면 2차랑 1차는 이원 연립 1차라 하겠습니까? 이원 연립 2차라 하겠습니까? 2차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차수는 항상 우리가 뭐 다항식 차수 말할 때도 그랬다시피 차수는 항상 높은 거 따라가요. 그래서 2차식, 1차식이 연립된 것이더라도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나 생각해보면 소거를 했잖아. 문자 하나를 소거시켰잖아요. 그죠? 위에 식에다가 뭐를 상수배를 곱해서 문자 하나가 소거되도록 좌변 우변을 빼서 정리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소거를 이용하여 이런 1차 방정식을 만든다. 요게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에 한 문자 없애가지고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문자의 값 구한 다음에 대입하겠다는 거잖아. 중학교 때 많이 하셨어요? 소거를 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 있었지? 가감법, 대입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이 단어를 이게 가감법이 뭐고 대입법이 뭐고 특집법이 뭐고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연립 1차 방정식 주면 다들 잘 풀 거잖아, 알아서.
양변을 빼가지고 문자 하나를 소거한 게 가관법이었죠.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아래식에 대입한 게 대입법이었고, 둘이 똑같아 본질적으로. 가관법이나 대입법이나 어차피 한 문자를 소거한다는 아이디어에서 공통적으로 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넘어왔으니까 단순하게 이거 해를 구해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볼 거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일 것 같니? 그래. 좋아요. 고마워. 둘이 위아래 식이 사실 같다는 얘기지. 그죠? 위아래 식이 한 끝이라도 달라버리면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드시 x, y 확정된 값을 하나 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반드시 구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위아래 식이 사실은 서로 같은 식인데 둘이 딱 상수배만 때려놓은 거야. 그러면 양변에 상수 나눠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식이면 사실 얘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식을 하나 준 거나 똑같은 거지. 그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겠네요. 저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가요.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부터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적지 마세요. 예시 쓴 거는 안 적어도 돼요. 예시 존나 쉽잖아. 누가 봐도 똑같은 식을 두 배만 때려서 아래 적어놓은 건데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뭐 소거법 쓸까요? 가관법 쓸까요? 가관법 쓰려면 위에다가 곱하기 2 하셔서 아래 거 빼면 되죠. 그죠? x를 내가 지우고 싶어 지금. 그럼 위에다가 2 곱해서 아래 거 빼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다가 2를 곱해서 아래 거를 빼봤더니 x는 사라졌어. 내가 원하던 대로 x는 사라졌는데 근데 뭐야? 엥? y도 없어지네. 엥? 근데 상수도 없어지네. 그죠? 이런 거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굳이 적어본다고 하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x, y에다가 뭔 짓 해도 그냥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x, y에 뭐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이라고 0은 0꼴이 나올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소거를 시도할 때 저런 꼴이 유도된다는 거고 아까 진호가 잘 말해줬다시피 얘를 그 문자에 대한 조건으로 정리해보면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저 위에 계수 보이냐? 이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A랑 A' 이거야.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x, y 계수의 b가 같고 그게 상수항의 b와도 같으면 두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 되니까 저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직선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혹시 직선 평면좌표 다들 이거 1차 직선 그리는 방법 아세요? 1차 함수 다들 그릴 줄 아시죠? 모른가? 다 할 것 같은데 이거 중학교 때도 했을 것 같은데 1차 함수는 여러분 그리기 쉽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x랑 y가 들어있는 1차식이 의미하는 좌표 평면상에서 의미하는 거는 직선이잖아요. 직선. 내가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x, y라는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서 싹 다 표시를 해봤을 때 그거는 직선을 따라가겠잖아. 맞습니까?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결국에 위아래 식이 똑같다는 말은 똑같은 직선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야, 이 그림이 뭐라고?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xy 졸라 많을 거 아니냐? 무수히 많겠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x, y를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어봤을 때 이렇게 직선이 나타난다는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말은 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된다는 거잖아, 해로. 그럼 졸라 많겠네요. 무수히 많겠네. 저 직선 위에 점은 무수히 많잖아요. 자, 저기 섰나요?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해가 없는 경우 봐야 되겠지?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일 것 같아? 졸라 말이 안 되면 되죠? 졸라 말이 안 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봐봐. x 더하기 y 빼기 1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x 더하기 y는 빼기 2분의 3이지. 졸라 말도 안 되잖아. 이런 게 해가 없는 경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예쁘게 해보시면 소거를 시도할 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꼴이 유도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뒤에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유도됩니다. 보시면 아니 졸라 말도 안 되죠? 0 곱하기 x랑 0 곱하기 y면 내가 x, y에다가 뭔 짓을 하든 0이 아닌 어떤 상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가능한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가 없다고 부른다. 쉽죠? 얘네는 직선상에서 표시를 해보면 미안합니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거 같냐? 일단은 앞에 x계수랑 y계수 b는 똑같아야 되겠지. 0 곱하기 x, 0 곱하기 y 꼴이 유도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상수항의 b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상수항의 b까지 똑같으면 1번 경우가 유도되겠지. 저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그래서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되 상수항의 개수의 b는 다르면 되겠습니다. 얘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 그림 한번 봐볼까요? 야,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다는 말은 이거 중학교 때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y는 뭐 x 플러스 뭐 꼴로 정리하고 x 앞에 그거를 기울기로 갖다 썼지? 근데 그러면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으면 기울기 그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인데 근데 이번에는 상수항이 다르잖아. 상수항이 다르면 두 직선이 이렇게 갖다 붙을 수가 없고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순서상 x, y를 다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은 저 아래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전부 다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연립했다는 말은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있나요?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점 지금 있나요? 없죠? 절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은 생기지 않아.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넘어갈게요. 덜 적은 친구 없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우리 뭐 계수 다 알려주고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 너무 쉽잖아. 많이 했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예제들만 여기서는 뽑아왔습니다. 야,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자 하나 소거하면 되겠지? 뭐 A 있다고 쫄았나요? 쫄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A는 어떤 숫자 취급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여기 식에다가 A를 곱해서 위아래 빼셔도 되고 아래 식에다가 A 곱해서 위아래 빼셔도 문자 하나 소거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근데 난 위에다가 곱할게. 위에다가 A를 곱해주시면 A제곱 X 더하기 AY는 A 이렇게 될 거고 아래 식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AY는 1. 그럼 위아래 이제 빼겠죠? 왜요? 위아래 빼면 y 사라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x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위아래 빼보시면 뭐 x로 묶었어요. 이미 개수를. 이 정도 되시죠? a제곱 빼기 1 해서 x로 묶었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a 빼기 1 y는 소거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x는 이거네요 라고 바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시냐? 선생님 A는 저거네요 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 아는 사람? 음수? 어떤 게? A가 음수일 수 있어서? 약간 애매한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등식이 기본 성질이에요. 등식이 기본 성질인데 야 내가 지금 저기서 오른쪽 넘어갈 때 뭔 짓 했냐면 A제곱 빼기 1로 나눴잖아. 근데 A제곱 빼기 1이 누가 0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까? 누가 여기에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 그러면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X 앞에 붙어있는 이 A제곱 빼기 1이라는 계수가 0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두 개의 케이스만 따로 보고 0이 아닐 때도 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 즉 A가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도 볼 건데 1일 때부터 적읍시다. A가 1이면 앞에 일단 0 되지. 그죠? A제곱 빼기 0이니까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뒤에도 1 넣어주시면 0 되네요. 이거 뭡니까? X에 뭐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두 단어로 줄이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A에다가 1만 넣어보셔도 바로 알겠다. X 더하기 Y는 1, X 더하기 Y는 1이죠? A가 1이면 둘이 졸라 똑같은 식이죠? 그럼 해가 당연히 무수히 많아야지. 그죠?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이면 앞에 건 똑같이 0 곱하기 X가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이번엔 뒤에가 뭐예요? 빼기 2죠, 빼기. 그럼 이거 말이 됩니까? X에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0 곱하기 X 빼기 2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해가 없다. 그래서 얘는 두 글자로 줄이시면 불가능하다 해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제곱 빼기 1이 0인 걸 봤으니까 0이 아닌 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아닐 거고 0이 아니니까 이제 양변을 자유롭게 A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빼기 1. 약분을 해주시면 a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y는 뭐 위아래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돼요. 아래 거가 대입하기 쉽겠네. 아래 거에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똑같이 a 더하기 1분의 1 나옵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이고 여기는 3, 4차보다는 선녀지. 그지? 넘어갈게요. 5번. 연립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쓰고 아까 설명했지? 연립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놈의 차수가 2차인 거. 오케이? 그거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말고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연립돼 있는 2차 방정식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써보면 연립 방정식에 각 방정식의 차수 중 최대인 것이 2차식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죠.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야 되는 경우. 문제에서 요 두 가지만 나오겠죠. 당연히 연립 2차 방정식이면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이려면 1차 2차거나 2차 2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야 근데 봐봐. 얘는 봤을 때 어때? 얘들을 안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졸라 쉬워요. 첫 번째 건 졸라 쉬워. 왜냐하면 1차식을 안다는 말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1차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는 4 뭐 이런 식이 있다 해볼까요? 그런 1차식 하나를 하면 무조건 한 문자로 고칠 수 있잖아. 아래 2차식에 문자가 혼용되어 있어도 1차식을 이용해서 내가 한 문자로 고쳐가지고 해를 구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1번 좀 쉬워요. 1번 좀 쉬운 케이스고 2번이 어렵겠지? 2번이 어렵겠지. 2차식이면 내가 한 문자로 바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2차식 연립인 케이스에도 똑같아. 우리가 1차식, 2차식 연립이 쉬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한 문자로 고치기 쉽기 때문에. 다 이 1차식 덕분에 졸라 쉽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식 연립도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너무 쫄지 마시고 1차식을 발견하시면 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2차식 연립도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1차식을 먼저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어렵지 않다고요. 적으셨죠? 6번. 사실 6번은 뭐 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보이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첫 번째 1차식 가지고 한 문자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y 대신에 x-2를 이 아래 식에다가 대입해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빼기 2x y자리에 x 빼기 2 넣는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x 빼기 2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정도는 이제 풀 줄 알잖아. 우리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얘를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나와서 요거죠? 근데 연립방정식에 해를 쓸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이거 연립방정식이면 애초에 미지수 두 개에 대해서 다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미지수 두 개의 값을 반드시 같이 명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x는 0 또는 3 이러고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x가 0이면 지금 y는 얼마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또는 x가 3이면 y는 1 이렇게 되겠네요. 저렇게 괄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선으로 묶어줬다는 게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고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어때요? 졸라 쉽죠? 졸라 안 쉬운가요? 이 정도는 문제 나오면 다들 할 수 있겠죠? 다 적었나요? 다음에 7번. 아 근데 인제부터 어려워. 인제부터 어려워. 이거 1번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보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나? 도현아 1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영진이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어떤 거를? 똑똑해. 고마워. 위에 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딱 본게 인수분해 되고만 사이즈 보니까. 그러면 위에 거를 인수분해 했다는 거는 뭐 인수분해부터 해볼까요 일단? 위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x, y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적어주시면 x-y, x-y가 0이다 라고 써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쉽다. 이제부터 쉽다. 왜냐하면 앞에 거가 0이거나 뒤에 거가 0이어야 되잖아. 앞에 거가 0이면 y는 2x라는 1차식을 하나 얻는 거고요. 뒤에 거가 0이면 y는 x라는 1차식을 하나 얻는 거죠. 지금 뭐 하려고 이 짓 한 거예요? 1차식 얻으려고요. 1차식 얻으면 훨씬 풀이가 쉬워지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y가 2x인 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당연히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y에 2x를 집어넣게 되면 아래의 식이 x제곱은 16 이렇게 변합니까?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y는 거기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뒤에 뭔 말인가 싶지? 일단 적으시고 복호동순이라는 말은 야 뭐 얘를 외워라 이것도 아니다잉? 너네가 문제에서 직접 이걸 뭐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x가 4면 y가 8이어야 되지. 그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8이어야 되죠. 근데 내가 저런 복호동순 저런 말 없이 그냥 x는 뿔마 4 y는 뿔마 8이면 야 얘가 x가 4일 때 y가 8인지 마이너스 8인지 분간이 되냐? 안 돼요. 근데 반드시 그걸 명시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저건 엄밀히 말해서 틀린 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복호동순이라는 말은 이거를 복부호라고 불러요. 부호가 두 개잖아. 복부호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복부호는 같은 순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근데 저 말 어렵잖아요. 저 말 어려우면 해 어떻게 쓰면 되겠냐.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4일 때 y는 8이고 x가 마4일 때 y는 마8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4,8 마이너스 4,8 이게 x, y다 이런 식으로.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거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저렇게 x가 4일 때 y가 마8인지 8인지 분간이 안 되게 쓰시면 그거는 틀린 답이 된다. 뭐 이렇게만 적어줘도 쉽잖아요. 그죠? 두 번째 y가 x일 때 또 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4x제곱이 16 나오기 때문에
x가 뿔마 2, y는 뿔마 똑같이 뿔마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도 뒤에 복호 동순 이것만 적어주시면 완벽한 해가 되겠네. 다 적으셨나요? 지금 볼래요? 되셨죠? 되셨죠? 네, 7-2번 예제. 아, 또 졸라 어렵다. 2차 항이 2개씩이나 있어, 각 시계. 그죠? 잠깐 봐볼까?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빨리 지금 다들 각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들 생각해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누구를 시킬까? 규민아, 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시키지? 무비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에? 어디에? 위에 아래? 그래. 아래 2 곱해서 빼시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이 예쁘게 떨어지면서 1차식이 얻어지잖아요. 1차식이 얻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푼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다 곱하기 2 해서 빼주시면 됐던 거네요. 그래서 위에 건 그대로 쓰고 아래에 2를 곱해서 빼주시게 되면 예쁘게 제곱항들이 다 떨어지고 x 더하기 3y는 0만 남네요. 상수항도 다 떨어져 버리네. 아, 우리가 졸라 귀중한 이 방정식을 풀 때 졸라 귀중한 1차식을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빼기 3y를 각각 대입하겠습니다. 뭐 위에다 대입하셔도 되고 아래다가 대입하셔도 되는데 아래가 조금 더 계산이 쉬워 보이니까 저는 아래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2번 식에 대입하시면 미안합니다. 10y제곱 빼기 4y 빼기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뭐 2 나눠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5y y 1, 3 빼기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냐? 그럼 y가 빼기 1이거나 5분의 3이라는 뜻인데 x는 거기다가 빼기 3만 딱 곱해주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y가 빼기 5분의 3일 때는 x가 5분의 9 y가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 선생님 x, y 순서 바꿔도 되는 거였어요? 네,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y가 뭐일 때 x가 뭐이다만 명확하게 보이게 명시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결국에 이것도 뭐였다? 아, 1차식을 얻으면 되는구나. 1차식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구나. 이제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렇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요. 1차식을 얻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 그리고 다 적으셔서 3번 볼까요?
3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볼까? 그래도 한 15초 정도만 들여보고. 나 졸린 거 아는데 좀 이런 거 보면서 집생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3번 이제 읽고 계시죠?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하율아, 3번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뭐랬어? 야, 아는 사람. 야, 3번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 오는 사람. 주아야, 혹시 알겠냐? 틀려도 괜찮아. 완전 제곱? 어떤 거?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어떻게 변형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도였어요. 괜찮아. 좋은 시도였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변형할 때 문제점은 1차식이 안 얻어진다는 거지. 위에 것도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고쳐져. 얘가 딱 EXY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아야, 너 말이 맞아. 그래서 X 빼기 Y는 뿔마 루트 7 하시면 1차식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케이스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1을 곱해서 위아래를 더해주시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상수항이 없어지죠? 저 상수항이 왜 없애냐? 인수분해 할 때 졸라 거슬려. 인수분해 할 때 지금 X랑 Y에 대한 곱만으로 표현된 식인데 저 상수항 때문에 졸라 거슬려.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위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시면 상수항이 소거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위에다 1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둘을 더해주시게 되면 6x제곱 빼기 11xy 더하기 3y제곱은 0.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을 아까 소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까는 뭐였냐면 2창을 소거하는 거였고 이 케이스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패턴을 외우면 되겠냐? 외워가지고 못해요. 외워가지고 못해.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1차식을 얻으려면 이럴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상수항이 졸라 거슬려.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위에 거는 내가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일단 그냥 봤을 때 인수분해 안 돼. 그랬는데 아래다가 2 곱하면 1창, 2창 소거돼서 또 내가 원하는 1차식이 찾아지네.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풀이법을. 그래서 얘는 2x-3y 3x-y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3y이거나 x가 3분의 1y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냥 굳이 안 나누고 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그냥 x 자리에 2분의 3y 넣어서 계산해도 되거든? 계산해도 돼. 어차피 답은 나와. 근데 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를 3k y를 이렇게 잡고 오시겠다 대입을 해볼게요. 뭔 소리예요? 하면 야 3k 넣어봐 2k 넣어봐 똑같잖아요. 야 저렇게 2x는 3y 이런 식 보고 저거 비례식이구나
x랑 y의 b가 3대 2라는 거를 의미하는 비례식이구나. 이 정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바로 보이긴 어려운데 이렇게 쓰시면 바로 알잖아요. 그죠? 저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1번식에 대입하겠습니다. 1번식에 대입하시면 9k제곱 빼기 6k제곱 더하기 4k제곱이기 때문에 얼마 나옵니까? 7k제곱이 7 나옵니까? 그래서 k는 뿔마 1이다 이렇게 적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는 3k였고 y는 2k였고 둘이 부호는 당연히 같아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해를 적어주시면 x는 뿔마 3, y는 뿔마 2. 근데 반드시 복호 동순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된다. 복호 동순이라는 말 안 붙일 거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셔도 된다고요. 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x가 3분의 1 y인 거 해야 되는데 3분의 1 짜증나니까 y는 3x로 1번식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풀어주시게 되면 x제곱이 1 3x 대입하시면 9x제곱 얼마냐? 빼기 3x제곱 더하기 9y제곱이냐? 맞냐? 그러면 얼마 나오냐? 또 7 나오네요. 또 7x제곱 7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x제곱이 1이니까 x는 뿔마 1 y는 거기다 3을 곱하신 거니까 뿔마 3 다 정리되시죠? 다 정리되시죠? 이제 이 8번부터는 8번 나오고 이제 부정방정식 나오잖아. 여기부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부정방정식부터가 조금 더 어려워. 잠깐 쉬었다가 뒤에 보겠습니다.